예, 안녕하세요. 최국재입니다. 여전히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또 연휴인데, 주말인데, 내일은 오전까지 비가 오고, 주말에는 뭐 일요일에는 조금 이제 비는 안 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 이제 뭐 요즘 대부분 다 이제 해외 못 나가니까 캠핑 위주로 가시는데, 캠핑 정도는 가면은 오히려 비가 온 상태라서 조금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뭐 오늘도 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전 늘상 하던 얘기고 또 뭐 매주 월요일은 이제 고정적으로 이판사판 라이브를 할 것이고요. 금요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금요일은 가능한 한 한 주의 시작과 끝에서는 인사를 드릴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미치겠습니다. 뭐 문화 얘기만 하자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관심도 없고 시큰둥할 것이고 그래서 뭐 삐끼질로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사회 얘기를 좀 하자니 분통 터지고 예, 그래서 어제 칼럼을 이제 쓰면서도 이틀 동안 고민하면서 쓰면서 이제 저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든 게 다 빠져나갔다. 다 빠져나가서 그 전에 계속 했던 얘기들은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이야기라든가 새로운 지식을 좀 담아서 좀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 같은 놈들은 그래요. 일반 사람처럼 일하면서 막 책 읽고 저는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냥 뭔가를 할 때는 푹 빠져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뭐 지식을 쌓던 책을 읽던 뭐 여행을 다니던 저는 주로 책과 여행,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책을 읽는 걸 선호하지 막 처박혀서 도서관 때 처박혀서 막 책을 읽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드는 걸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일단 죄송하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저희들 조회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막 시청자 몇 분들이 막 오늘도 댓글 하나 달렸더라고요. 반성하라고. 예, 근데 뭐 시청자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 방송이다 보니까 뭐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하고 또 보수 우파 내부에서 별로 그냥 듣기 싫은 얘기 하는 거고 뭐 다른 시선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수 진영에서 제 얘기를 받아들일 분들도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뭐 저라고 뭐 조회수 많아지면 좋죠, 기분이야. 근데 막말로 따져서 조회수 따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네마 까먹소리나 뭐 얼마 전에 올드가다 하니까는 막 지금 3천 명이 넘어가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영화 얘기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청률로만 따지고 조회수로만 따지면 100만도 안 되는 보수 진영 그 시청자들 가지고 뭘 해요. 그러니까 맨날 지들끼리 싸우는데 거기서 무슨 시청률 따지고 있겠습니까? 공중파도 아니고 광고 붙는 것도 뭐 광고 붙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차라리 시청률 따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 벌 거 따지면은 님이 보수 우파만 버리면 돼요. 보수 진영만 떠나면 돈 버는 건 쉬워요. 저도 영화 얘기만 쫙 하고 막 올드가다 막 여기 시청 그거 뭐 뭐 저작권 차단 안 당하고 이러고 나서 그냥 영화 얘기만 실컷 풀고 영화 얘기 재밌게 하고 막 영화 뒷 얘기 딱 섞어가면서 툭툭 던지면 지금보단 돈 많이 벌겠죠. 그렇게 할까요?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보수 우파 진영에 비록 내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틀린 생각과 틀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얘기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보수 진영에서 너무 획일화되고 너무 보수 진영인데도 전체주의화가 되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던져보려고 의도적으로 던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회수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회수에 반성하라 그 시간에 그 조회수만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약간 사람 약 올리듯이 하는 그런 댓글 다는 본인들의 일단 반성부터가 좀 필요하다. 같이 반성하십시다. 같이.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 뭐 시청률은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겨먹으면 팔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하다가 어, 좀 보수 우파 진영에서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툭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게 하시는 것도 주말에 뭔가 좀 고민거리나 생각거리가 지금처럼 막 뉴스에 나오는 이런 거 말고 다른 생각거리 찾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툭 던지고 한번 주말에 술 한잔 기울이시면서 뭐 아는 지인분들이나 바로 그냥 보수 우파 진영 내부에 어떤 새로운 담론을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뭐 제 얘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라는 의미로 원래 이런 인터넷 방송, 뭐 일본 공중파나 뭐 공중파도 뭐든 막 칼럼으로조차도 쓸 필요가 없고 이런 데서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해봤자 저만 손해인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 호기심 충족이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만 손해해요. 예, 그런데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하고 싶어요. 저도 답답해서.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경계를 하는 진실과 팩트의 반대쪽에서 진실의 반대치가 경험치, 팩트의 반대치를 경험치로 놓고 경험에 의한 어떤 그런 결론을 갖다가 약간은 이론화된 체계화된 이런 거에서 약간 반대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경험치와 제 감성적인 문제로 감성 스타일로 사물을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런 점에서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저한테 독이 된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지금 보수진영이 갖고 있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이 맞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역시나 저는 보수진영 내부에서만 문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총선에 나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나주 화순 나갔을 때 출마하고 공천 받았을 때 주동식 대표님은 이제 광주로 나오고 같이 이제 팀워크로 해서 이제 광주와 전남 나주, 그러니까 광주 바로 옆에 나주 화순이거든요. 광주 경계선에. 그래서 같이 이제 가기로 하고 했었지만은 주동식 대표와 저와의 이제 이렇게 호남을 택한 선택적 이유는 달랐습니다. 주동식 대표는 호남이 변해야 되고 호남 내부가 변해야 돼서 호남 사람들을 바꾸러 간 거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호남을 위로해 주러 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동식 대표는 호남이 어떤 예전에 패배주의에서 빠져 있어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패배 의식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정치 세력화하다 보니까 그런 패배 의식에서 호남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치고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들만을 위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호남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지금의 정치 판도가 호남인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하니 호남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 그리고 니들이 광주 5.18의 민주화를 이른다라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왜 니네들이 지지를 하느냐. 호남이 바뀌어야 된다. 호남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향을 떠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향이 호남일 뿐이지 호남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고향을 떠났고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서 전북 군산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중학교 때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주로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서울에 있는 송파 쪽에서 오히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가장 오래 기간 동안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고향은 차라리 서울에 가까워요. 가지고 고향이라든가 뭐 내가 살았던 어린 시절 보냈던 데 친구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정을 붙일 시간도 없었죠. 그냥 졸업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고 이제 먹고 사는데 저도 올인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 와이프나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불알 친구들 한두 명씩 만나고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 정도였지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대한 그리고 제가 우파로 선을 하고 왔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화났던 부분도 아니 난 태어나기만 호남에 태어났지 호남에서 뭐 내가 뭘 뭐 한 것도 없는데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개쓰레기 취급을 받거나 뭐 어떤 막 이상한 놈 취급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싫었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경험치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호남 출신으로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로 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슴에 머리 한가운데 좋은 글씨 새기고 살아가는 거. 그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호남 우파라고 하지만 우파에서 호남 우파라고 받아주는 것처럼 우파니까 받아주긴 하지만 평상시에 모든 것 막 호남 홍어족 7시 뭐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데 뭐 갈갈이지 별놈의 얘기들이 다 들려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욕들을 다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갓집이 또 이제 광주 나주 저랑 같은 고향이다 보니까 처갓집은 아직 고향에 발판이 있으니까 명절 때 한번 가끔씩 가서 이제 내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번에 출마를 하기 전에 이제 고향이라든가 나도 이제 좀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요. 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왜 호남이 그렇게 고립돼 가는지를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고립시킨 게 아니라 외부에서 고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보수로 사는 것이 고립되어 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인정 못 받고 호남 쪽 가면은 호남에서 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거기서 나는 우파적 발언을 하는데 보수적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처갓집 가서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재밌는 게 문제는 차라리 호남 쪽에 가서 처갓집 가서 식구들 만나거나 전라도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상도 쪽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니들이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냐라는 어떤 그 반론 제기가 좀 제 가슴에 남아 있는데 그런 말도 못 꺼냅니다. 왜? 그런 말 꺼내는 순간 너 별 수 없는 너도 호남 새끼지 뭐 이렇게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스팔트에 싸우는 안정권이나 김상진이나 또 많습니다. 변희재도 그렇고 여기서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딱 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남 출신들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 호남 우파들. 막말로 해서 지금 호남 우파들이 싸우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받아서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들이지. 근데 여기저기서 등 빼먹고 뭐 한다 온갖 잡소문 내는 것들은 슬프게도 호남 새끼들을 욕한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그래서 일배를 안 하게 된 게 아니라 일배를 한 번 들어갔다 그냥 나와버린 게 그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수없이 봤는지 모르지만 한 페이지가 다 호남인들을 욕하고 비하하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호남인이라서 그런 게 거부감이 드냐? 그 개념이 아니라 나는 우파인데 나는 뼛속 깊숙이 나는 우파라고 생각하고 우파 활동을 했는데 그런 걸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배경이 내가 호남 출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호남 찾고 경상도 찾고 그 지랄 하는 게 그러면은 충청도나 강원도는 바보 새끼들이야? 경기도는 뭐지? 뭐 씨발 대한민국의 전라도 경상도 싸움판질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역대 대통령 딱 분포도를 보면 호남에서 1명, 충청도에서 1명, 경기도 1명, 강원도 빵명인가 돼요. 나머지는 다 경상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상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도, 시도 이런 지역에서는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 대립 상태가 전라도하고 호남하고 돼버리면서 이상하게 꼬였지만, 근데 난 그것도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전라도하고 호남하고 제가 판단하는 데에서는 스타일이 똑같아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 세고 거칠어요. 단지 평야지대에 있던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는 짓거리와 경상도 쪽에 산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좀 더 강해지고 바다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강해져야 되는 사람들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경상도 쪽이 좀 더 남성적인 스타일일 거고, 전라도가 오히려 약간은 여성적인 스타일인데, 요 두 차이일 뿐이지 하는 짓은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스타일은. 아니, 그 추구하고 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길, 우리나라에서 정말 한민족 그 지랄을 찾길래 한번 유전자 조작 검사를 해봤대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다 유전자가 다른데 유일하게 딱 호남 쪽하고 경상남도 쪽 사람들이 유전자가 같답니다. 유일하게. 그냥 똑같은 놈들끼리 친해지다가 똑같은 놈들끼리 싸운다는 말이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상도 가 사람들 만나면 시원시원하고 그러는데 그건 호남 사람도 똑같아요. 단지 스타일이 다를 뿐인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스타일 때문에 서로 우르렁 거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전라도 쪽에서는 그동안에 그 패배주의가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보수 우파여도.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호남 우파들의 그 상실감, 그걸 무지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호남 사람들, 특히 광주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보니까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좌파의 얘기와 우파의 얘기,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얘기와 미통당의 우리 보수 우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두 개를 다 들으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좌상향으로 갔다면 여러분들이 우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는 미통당부터 예를 한나라당 계열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호남 쪽에다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긴 줬다고 호남에서 할 건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국토 발전 형태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기업들 움직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땅값 싸니까 가야 되는 기본적인 거는 거지, 이제 약간 그 기본의 바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과 또 보수 우파에서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좌파들이 호남인들이 호남 양요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상도에도 침투를 하고 전국 각지에 침투해서 하는 것처럼, 특히 경상도에 민주당 사람들이 공을 들인 것처럼 노무현이 떨어져도 계속 경상도를 두드리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경상도와 보수주의자들은 호남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호남을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방치를 하거나 버려두고 저 호남 개새끼들 홍어족 욕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호남 안에 사는 호남의 우파들은 진성 우파입니다. 여러분처럼 옷간에 계산하고 토착세라고 붙어서 뭐하고 그런 거 없어요. 호남 사람들은 이거 딱 내가 우파선을 하는 순간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뭣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파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건 아니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을 때 주동식 대표와는 좀 달랐습니다. 주동식 대표는 그러니까 호남 니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보수 우파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좀 다른 방식이었어요. 무조건 무릎 꿇겠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돌 던지면 돌 맞으면서 분명히 지금까지 방치됐던 보수 우파가 호남을 버렸던 부분에서 죄송하다. 시원하게 돌 던져라. 욕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제발 외면만은 하지 말아달라. 이 말만을 하고 싶었습니다. 외면하지 말아달라. 차라리 욕하고 돌 던지는 것은 미운 정이라도 있고 미운 감정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지만, 정말 그놈이 싫고 정말 꼴보기 싫고 아니면 마음속에서 아예 비워버려 저는 안 돼 하고 딱 끊는 순간 그때부터 외면이더라고.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욕을 처먹더라도 악플이라도 달리길 바라는 게 뭐냐면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치든 뭐든 모든 것을 어떤 한 사람들한테 어떤 물이라고 좋고 어떤 지역이라도 좋아요. 이 지역에서 뭔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냥 끝난다는 거였어요. 당시 나는 이러다가는 호남 우파에서 호남 우파들이 호남 쪽에서 우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진짜로 그렇게 될까봐 그랬는데 당연히 보수 중에서는 니들 그러니까 하는 거지라고 막 호남을 욕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은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보수 우파는 있고 여기 안에도 우리 얘기를 해서 분명히 생각이 바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싸울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싸울 수가 있어. 일본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자금 만드는 것도 호남 사람들이었고 실제적으로 뭔가 큰일이 터질 때 나가서 싸우는 놈들은 다 호남 사람들이었어요. 호남을 욕하는 니들이 주둥이를 털 때 그러니까 저 새끼 또 결국엔 전라도 본색 나오네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다가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고향이라서 간 거 아니고 첫째는 그 나주가 노무현이 지정한 국토균형발전 때 문화혁신도시인데 개판해가지고 차라리 오히려 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노무현 정신을 배반하는 새끼들, 문지당 새끼들, 지들 권력만 찾는하면서 그걸 비리해가지고 이렇게 호남에서 그놈들을 깔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보수 우파의 깃발을 어떻게든 꽂아야 되는 거고 거기 있는 보수들 모아야 되는 거고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호남을 다 싸잡아서 욕한다라면 막말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도를 갖다 다 싸잡아서 문재인 같은 새끼 대통령 만든 부산 출신에 노무현 같은 새끼 대통령 만든 부산 출신에 이렇게 해서 부산을 까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까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호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해하고 보수 진영 누군가는 이해하고 그들을 그렇게 감싸 안아야 된다는 그들의 패배주의를 털어내버리고 이제는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이 대한민국 땅으로서 같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정치의 룰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홍어족 욕만 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 홍어족들이 전국을 다 지배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이 정권이 수십 년을 간다고 보자고요. 좌파 정권이. 개헌까지 해가지고. 그렇더라면 지금의 경상도가 호남꼴이 날 겁니다. 100%예요, 그건.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호남 쪽에다 뱉어내는 그 말들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비인간적인 말이고 얼마나 오히려 적을 양산하는 말이고 대한민국에 하나도 득될 게 없는 말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당해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작년인가요? 작년 연말에 권순환, 페넷마이크 당시에 권순환 편집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분이 호남 우파에 대한 글을 쓰신 게 있는데 아주 고맙게도 칼럼을 쓰신 게 있는데 아주 고맙게도 거기도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보수 우파라고 인정받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옳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호남 새끼들, 호남 우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저 새끼들 호남 놈들이라서 결국엔 배신 때니까 믿지 마. 저 새끼 믿을 놈 못 돼. 언젠가 배신 때릴 때 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파이가 커지면 김영환이든 뭐든 뭐 주사파 전향자지만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나면 거 봐라. 저 새끼 김영환이 심으면 전북 주사파 똘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출마한 겁니다. 분명히 안 되죠. 평균 지지율 4.7%. 제일 많이 나왔을 때 10%대가 딱 한 번 나왔었고 평균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가 한 8점에서 9점대, 9%대. 그래서 난 10% 한번 넘겨보겠다. 그거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갔어요. 돈 꼬라 박으면서. 왜? 되려고 간 게 아니라
호남 우파들 다시 모으려고 하고 우리의 얘기를 심으려고요. 근데 지금 보수 진영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 그쪽 가서 안 됩니다. 경상도 가면 경상도 스타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죠. 좌파들처럼. 딱 해가지고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뭔가를 하는 건지 딱 보는 것처럼 저도 가가지고 그들이 딱 하면서 딱 했을 때,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하고 나서, 돌 던지기 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돌 던졌으니까 얘기합시다 하면은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수, 우파 쪽은 또 외부에서 그러겠지. 미친 새끼, 호남놈이라고 해서, 호남에서 보수주의자들, 뭐 미통당 안면 다 깎는다고 또 욕을 하겠죠. 근데 그게 내 방식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공천까지 받았고, 서류상에 별 문제가 없어서 후보로 뛸 수 있었다면 저는 아마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논두렁 가면 논두렁에서 노인분들 일하고 있으면 막 그냥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논일을 해주면서 아마 그러고 선거운동을 했을 겁니다. 돈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죠. 그러면서 저는 경상도 욕을 했을 거고 미통당 욕을 했을 겁니다. 왜?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호남은요, 그동안 자신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배주의에 발전을 못 시켰다는 어떤 착각에 빠져서,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서 미통당을 미워했었고, 그런 관점에서 경상도 전라도 놈들 막 쓰레기로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만이 순혈이고 아닌 것들은 아닌 거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전라도 쪽에 다 뭉개져 있는 호남에 다 뭉개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경상도에 대한 불만이 있죠. 근데 경상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경상도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 점은 확실한데요. 어쨌든 미통당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음을 다 접은 상태죠. 그런데 미통당도 접고 이제 경상도 뭐가 다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광주 사람, 나주 사람들한테 심어야 됩니다. 호남 사람들한테. 예? 내가 무슨 정치인 똘마니도 아니고 미통당 똘마니도 아니고 경상도 똘마니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정치 후보로서 국회의원 후보로서 들어가서 보수 우파의 가치만 전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보수 우파의 가치를 전달할 때 가장 걸림돌이 보수라 자처하고 호남을 그렇게 고립시켰던 사람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부정하지 않고 이것을 깨고 이것을 박살내고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아마 선거를 하게 됐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무지하게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보수 우파에 뭔가 안 좋은 거 다 하고 이 새끼가 경상도를 씹어대네, 뭐네, 뭐 미통당 후보로 나온 새끼가 미통당을 씹어대네,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치권을 딱 갔을 때 이해가 안 간다고, 도대체 왜 정치권만 들어가면 왜 천모양이냐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판이 다르고 싸우는 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공중전과 장기전.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딱 하고 단기전, 아스팔트에 단기전, 우리끼리 뭉쳐서 하면 되는 거지만 그쪽은 아니에요. 싸움 자체가 양상이 달라요. 이쪽 지상전 하는 사람들이 공중전을 갖다가 지상전의 마인드로 공중전을 판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의 하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전과 공중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선거 딱 할 때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이 제 마인드를 이해해주는 경상도 대구 분들하고 부산에 한두 분 해가지고 요 분들이 와서 선거 유세를 해주겠다 그러길래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첫째, 무조건 경상도 말 해주세요. 무조건 경상도 말로만 해주세요. 둘째, 어쨌든 호남 사람들 씹지는 마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지인 거고 내 생각에서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공간이라서 씹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문재인 욕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민주당만 욕하면 된다고 했어요. 민주당만. 문재인 절대 욕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바탕을 가자. 그리고 부탁이 있다. 여행 다니시면서 여기 전라도 여행 다니면서 그냥 경상도 말로 하셔라. 전라도 아무 상관없다. 광주 사람도 만약에 경상도 말 쓰면은 희한하게 바라보지 그런 거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남 가면은 뭐 전라도 사투리 쓰면 막 죽는다 뭐한다 지들끼리 희덕거리는 거 병신 같은 새끼들인 거죠. 전라도 한 번도 안 간 새끼들이에요. 가보세요. 사람 사는 거 똑같다니까요. 단지 맨날 방송 MBC만 보고 민주당 얘기만 듣고 통진당 예전에 통진당 얘기만 듣고 이런 쪽 얘기만 얘네들이 거길 갖다 침투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주도를 하니까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통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겠지. 왜? 한쪽 얘기만 듣고 가니까. 이게 좋다 하면 다른 걸 상품 2개가 있는데 티셔츠 2개가 있는데 이거랑 또 하나가 있는데 2개 다 입어봐야 이 티가 좋은 걸 아는데 맨날 이 티만 입고 이게 좋은 거다 하면은 좋은 건 줄 알고 가야지. 좋은 거다 너 못 믿겠어 이거 나쁜 거야. 어떤 미친놈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겠어요. 그게 저는 호남의 모습이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조건들이었죠. 당연히 그 조건 내걸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 씨발 네가 뭔데 너 미통당 후보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겠죠. 난 미통당 씹을 거라고 했고 미통당이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호남 당신들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대신 사과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는 거에서 머릿속에 이제 구상을 다 끝내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 실수였습니다. 뭐 선관위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제가 피선거권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5년이면 된 줄 알고 5년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거고 당시 선관위에서도 5년인 줄 착각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 지났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서류 다 준비해서 갔는데 막판에 이제 위에서 사인 하나만 딱 받으면 제가 공식 후보가 돼서 그 시간부터 그냥 바로 후보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위에서 NG가 났던 게 10년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규정이. 어이가 없는 거죠, 저도. 선관위 직원들도 근데 자기들 공무원들 그러잖아요. 자기 핑계 대기 바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했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아주 기분 더러운 경험이 있는데 이건 평생 가져가려고 했고 방송에서는 안 오고 아주 소수의 몇 사람한테만 제가 술 먹고 하도 열받아서 말을 했는데 이놈의 미통당에 이제 정이 너무 떨어져 가니까 어차피 뭐 내가 의리 지키고 어차피 그 새끼들도 뭐 자기들끼리 기회해가지고 뭐 내부했을 때 비밀 서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놨는데요 뭐. 2가지 때문에 그때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저는 미통당을 마음에 접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가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선관위에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안 되지만 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캐치를 했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어차피 그게 뭐 법이 아니라 무슨 뭐, 하여튼 뭔가 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피해갈 구멍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바로 이제 나주 선관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당 쪽에도 연락하고 저를 이렇게 나가게 해서 주위에서 약간 서브를 해줬던 모든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다.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접수가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방법을 빨리 찾자 하면서 막 당이고 뭐고 막 다 연락할 수 있는 데고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다 연락을 했어요. 그때 내가 학을 떼어버렸습니다. 아주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각만 해도 욕밖에 안 나와요. 딱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이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이 개념이 아니에요. 다 저랑 손절하는 분위기예요. 다 손절하는 분위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체면 치레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자고. 네가 빨리 해결책 찾아. 내가 했으면 내 체면은 뭐가 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나는 인생 모든 걸 걸고 하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찾자라는 건데, 지 체면 차리겠다고 나보고 해결책 찾자, 뭐하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주둥아리로 몰았습니다. 주둥아리로는 호남에 진출을 해야 되고, 호남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고, 뭐 하고 하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나가라, 옆에서 서브 출신 가지고 서브 한다, 뭐 한다 하고, 나한테는 네가 내려가면 서울 쪽 당하고 연결해서 뭐 해가지고 팍팍 지원, 호남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하게 해야지. 그렇게 설레발 치던 인간이 이 문제 하나 딱 터지니까 자기 체면 따지면서 손절을 하더라는 거죠. 당 쪽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그거였어요. 민주당의 후보들은 그렇게 문제가 있고 범법자고 아직까지도 있고 이런 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법에서 빠져나갈 구멍 따지고 이렇게 위법이든 탈법이든 뭐든 해가지고 자기 후보를 이렇게 공천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카바 처져 걸려요. 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경찰 출신 놈.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왔었는데 그 공무원법에 위반돼서 선거를 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희한한 법을 들이대서 민주당이 보증 서준다 뭐 한다 하면서 그냥 공천 줘버리잖아요. 거의 국회의원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가능했는데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당 쪽이든 뭐든 그렇게 외부에서 사이드에서 작업을 하는 놈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 새끼들이 체면 차리느라고 안 하고 당에서는 귀찮다고 안 한 거였어요. 자, 그러니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 체면 차리려고 선거판만 되면 지들 따라서 주둥아리로만 따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안 되면 손절 딱 하면서 자기 체면이나 따지려고 하는 놈들하고 자기 체면이나 세우려고 하는 놈들하고 귀찮아 그냥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당하고 자기가 공천을 준 아무리 100%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천을 준 후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 방법 찾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 호남한테 했던 미통당 보수 진영의 행동이었습니다. 귀찮고 짜증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굴 욕해야 되나요? 그걸 변화시키려고 호남도 대한민국 땅이고 호남 사람도 보수 우파 있고 그들을 이용해서 호남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광주 문제든 뭐든 그들이 해결하게 하면 아주 쉬운 걸 니들이 싸우기 싫으면 그 짓조차 안 한 거죠. 그 짓조차 지금까지도. 가지고요. 민주당의 그 후보가 딱 등록되고 배지 다는 걸 보고 이건 분노를 넘어서 지긋지긋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에 되고 싶어 미쳐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떨어질 지역 선택을 했었고 어차피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 미래도 없는 지역입니다. 놔주면 광주보다도 더 안 나오는 데예요. 최악입니다. 땅덩어리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땅덩어리 넓어서 무조건 죽으라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차피 자기 시골의 종친들 토 세력들과 연결돼서 이 토 세력들이 무조건 민주당과의 어떤 이게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뀐다는 걸 알아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거기서 우리 종친 있고 최영 장군 종친회가 거기 종친회 뭐 있는 놈이 종친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그 종친회들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나랑 같은 최씨 집안도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싸우겠다고 간 거예요. 왜? 거기 호남 우파 있고 호남 우파 모아야 될 거 아니냐. 모아야 되자고요. 그나마 있던 당협, 전남 당협도 20대 그 공천 도장 들고 나르시 하면서 해체돼버리고 그나마 산발적으로 호남 우파 후보들 하면 돕겠다라고 모여있는 몇몇 사람들도 이번 선거를 끝으로 해서 다 공중분해 됐습니다. 다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갔던 거죠.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 하는 거 그나마 그냥 이해하는 나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갖고도 지랄지랄 거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미통당 믿지 말라고 하고 그전부터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통당 안 믿었어요. 단지
미통당은 상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통당의 타이틀이 필요했어요. 왜? 깨부셔야 되니까. 호남 안에서는 깨부셔야 되니까 미통당의 이미지를 자기들이 버렸고 그냥 아예 외면이 돼버리는 이제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 없어요. 외면이 돼버린 당이 됐단 말이에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시청자분들처럼 뭘 해도 안 되는 걸 뭐더러 하냐? 되게 해야지. 뭘 해도 안 되게 한 게 우리기 때문에 되게 하는 것도 우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수 우파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안에서 미통당을 대놓고 다시 욕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미운 정이라도 다시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미통당 다 마음 접었는데 이 새끼 어떤 놈이 또 후보로 와서 이 미친놈이 되지도 않을 건데 와가지고 아유 어머니 할머니 따면서 욕하세요. 야 이 꺼져 새끼 하면서 돌 던지면 돌 맞으면서 얘 시원하시죠? 속 시원하시죠? 저도 미통당 돌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던지세요. 저한테 다 던지시라고. 다 받아줄게.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미운 정이라도 좀 주세요. 미운 정이라도. 저 새끼들 저렇게 말아먹고 저렇게 있는데 당연히 저놈들보다는 미통당이 더 밉죠. 알아요. 아는데 미통당이 밉지 제가 미워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미통당.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안 바뀐다는 것을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그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당이든 외곽 조직이든. 딴 놈, 우르르. 제가 오직에 있으면은요, 딱 인정하고, 자, 그렇다면 어차피 호남에는 진출을 해야 되니까 제가 호남 후보 2명을 딱 잡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뭐냐면 지금 당협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친박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분 고향이 전남 보성이에요. 녹차밭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이러고 위원장님이 한번 결단을 내리십시오. 어? 맨날 서울 그 꿀단지에서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 이 새끼들 해먹는 놈 다 해먹고 근데 단지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한번 보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했으면 니들도 이제는 나한테 뭔가 다시 그 위치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싸우시라고 차라리. 지금 거기서 당협위원장도 원외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장 다 넘겼으면 차라리 호남에서 떨어지더라도 거기 가서 거기서 원외위원장 타이틀 달고 다시 오셔서 당에서 싸우시는 게 어떻겠느냐. 설득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 2사람을 설득시켰어요. 당하고 조율을 막 했습니다. 난 안 되니까. 어쨌든 호남 벨트. 광주부터 목포, 보성까지 연결되고 그때 곡성에 또 천안함 후보가 나왔으니까 전주는 이제 전주 딱 한 명 있지만 전주는 좀 제외하고 호남 쪽으로 해서 전라남도 쪽으로 해서 쫙 이 벨트는 만들어 놓고 싶더라고요. 제가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서 어쨌든 벨트 우리는 호남을 보수 우파는 호남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뭔가 던져주고 싶었어요. 가지고 그 당협위원장 설득시켜서 그 위원장님이 자기 당원들, 자기 지지자들한테 안 된다라는 걸 하면서도 딱 한마디 조건이었습니다. 당원들이 하도 이렇게 자기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계속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해야지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술을 만큼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 당에서 전화 한 통화만 주면 내려가겠다. 당의 요구였으니까, 당의 명령이니까 내려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얘기 다 끝났으니까 전화 한 통화만 더 줘라. 책임자 한 사람.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공천관리위원 누구든 하나든 당 쪽에 어떤 실무자, 책임자도 누구든 하나든 빨리 전화를 해서 그 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화만 줘라. 어차피 서류는 다 넣었으니까 그 앞장만 바꿔가지고 거기 지금 마포 거기서 보성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것만 한 장 바꾸면 되는 거지. 빨리 해달라.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얘기 들었으니까 내려가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 보고를 한 사람한테 알았으니까 내려가라고 전해. 끝.
근데 그 사람, 그 실무진마저도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돌고 돌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보고 그냥 내려가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뭔 개새끼들이야, 이게. 그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드나? 어? 나름대로 마포 쪽에서 당협 위원장까지 했던 당에 대해서 어떤 활성성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자기 돈 꼬라박으면서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간적 여유도 없고 100%라는 곳을 사지른 걸 알면서도 당을 위해서 내려가겠다는데 그 전화 한 통 안 주는 곳이 미통당이었습니다. 그 건방진 실무진마저도 공무원 새끼들 같은 썩어 빠진 새끼들. 그러니까 이것은 호남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지들 이권만 챙기는 거지 지들 이권과 상관없는 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었다는 판단밖에 안 든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문제죠,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미통당에. 제가 접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배경은 20대 제가 공관위를 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에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호남에 보수 우파가 있으니까 외면하지 말고 제발 좀 내려와달라. 후보를 내다는 가장 좋지만 후보를 안 낼 거면 좀 알만한 당대표든 뭐든 누구 한두 사람이나 내려와서 힘들게 뛰는 후보들을 옆에서 한번 가지고 좀 말이라도 스피커라도 한번 해달라.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들 떨어질 거 안다. 자기들 능력 없는 거 알지만 호남에도 우파가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돈 쓰면서 나온다 하고 그때 20대 때 어쩔 수 없이 호남 우파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왔던 후보는 사업가였는데 그 사람 망했습니다. 그지 됐어요. 그거 보고 어떤 미친놈들이 호남에서 우파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협이 빠개진 거예요.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미통당을 붙잡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21대를 끝으로 다 와해가 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호남만 욕할까요? 홍어족이라고 욕하고 7시라고 계속 호남만 욕할까요? 어차피 지금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저 좌파 세력의 사회주의 개헌하고 이해찬 말처럼 한 20년 해먹겠다는 나는 20년 충분히 갈 것 같고 대한민국 그 씨발 개돼지 근성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근성, 노비 근성 갖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 상태로 갔을 때는요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경상도 지역이 전라도 꼴 날 거라고 홍어족이 문디족이 될 것 같고 될 것이고 7시가 오후 4시가 될 겁니다. 새벽 4시가. 이거 빨리 깨우치지 않으면요 답 안 나와요. 어쨌든 각자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호남을 각계 약진이든 뭐든 호남을 부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동식 대표랑 저랑 같이 붙어갔던 거예요. 호남을 부셔야 돼요. 주동식 대표와 저와 호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둘의 목표는 지금의 호남 체제를 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둘이 또 같은 결론은 뭐냐면 보수우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마인드가 호남에 침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 필요 없어요, 막말로 따지면. 단지 뭔가 깨고 혁신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미통당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20대 때 그랬어요. 재밌는 게 20대 때 공관위원 했던 사람 중에서 2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예,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억에. 이것은 좀 비밀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단지 답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아직까지 미통당 내 보수정 내에서 기회주의자 세력은 너무도 당당하다. 너무도 당당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은 보수정에서 어떤 분들은 법조인들을 국회의원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20대 때도 20대 때 이 말은 할 수 있겠구나.
20대 때 저희들이 그때 우수수 하면서 공천이 취소된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례 쪽에서는. 1순위가 뭐였냐면 변호사들 제거했어요. 변호사들 제거. 신청자 중에 반 정도가 막 3분의 1, 뭐 5분의 2, 뭐 이 정도가 그냥 다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너무 흔해 빠진 거예요. 너무 흔해 빠지니까 그냥 일단 선결 조건에서 변호사는 다 빼자. 왜? 검사든 판사든 이미 정치인으로 해서 시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변호사 그룹까지 무슨 뭐 법조계 인사들로만 메꿀 필요가 없으니까 다 빼버린 겁니다.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근데 속은 편했어요. 왜? 뭐 정리하는 건 되게 쉬우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공관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절대 군인들을 정치권에 들여서는 안 되겠구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어차피 보수파에서 안보 찾으면서 이걸로 해가지고, 국방부 헤쳐먹고 뭐 이러려고, 안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군인 출신들, 장성들 출신들 데려와서 뭐 써먹지만 그 사람들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예전에 군부 독재 시대나 통했지. 그때 20대 때 제가 본 바로는 정말 차라리 변호사 출신들이나 이런 법조계 출신들은 법이라도 따지면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날 생각 못하는 아닌데도 멍청하게 보이더라도 어쨌든 법은 지킨다 룰은 있었지. 군인들은요, 이야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되더라고요. 절대 군인들은 정치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1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원식 장군 믿고 있죠?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이면을 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뭐 미치겠어. 또 이 말하면 또 그럼 신원식이 무슨 문제가 있냐, 공개하라, 방송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미쳤어요? 내 기들 건데. 예?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그걸 고백을 방송을 하고 고백 빡 했을 때 당신이 나 평생 먹고 내 아내랑 먹고 살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 말씀하세요. 그럼 아예 공개하고 당신한테 기댈 테니까. 어떻게 해? 나도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뭣도 아니면서 그냥 지들 호기심 천국에 하던 말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도요. 내가 다음에 다시 무슨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다음 총선 때 나간다? 데미지 확 들어갑니다. 이거. 내부 얘기하고 저 새끼 믿을 놈 못 돼. 입 가벼운 놈이야. 그것도 공개적으로 떠들어대. 믿을 놈 못 돼. 이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하고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 이상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럼 당신이 나를 책임져. 그럼 해줄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머리는 가지고 질문을 던지세요. 아주 수준 낮게 그냥 뭐 해가지고 나는 내가 알고 싶으니까 너는, 나는 위대한 시청자니까 너는 시청자한테 말을 지랄하고 자빠졌네. 유튜브 방송이 뭐라고. 그건 유튜브에서 돈 벌겠다, 먹고 살겠다면 걔네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네? 나는 욕 처먹어도 내 할 말 하려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청률 가지고, 조회수 가지고, 나는 시청자니까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는 그냥 1대1의 개인 대 개인이고, 단지 내가 방송 앞에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개개인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서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는 거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오시라는 거잖아요. 알고 싶으시면. 안 오면서 뭔 소리. 최소한 내가 죽을 거고 말을 하면 당신은 여기까지 찾아오는 수고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번 주에 우리 시청자분 부부 두 분이서 찾아오셔가지고 방송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만 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듣고 가셨어요. 그죠? 예, 예. 예. 아주 많이 듣고 가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얘기들 건데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것도 어차피.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을 별로 잘 안 마시고 좀 딱 빼다가 이제 이야기가 깊어지고 재밌어지니까 그냥 계속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끼리 우리 편이니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말 구두로서만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느꼈던 똑같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말을 하든 안 하든 결정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하고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얘기들도 있죠. 하지만 개인 대 개인을 맞서서 좀 프리하게 편하게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을 만나서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준다라는 형식으로서는 좀 더 넓게 좀 더 바운드를 넓혀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정보를 줄 겁니다.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오시라는 거고 그래서 오신 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듣고 가신 거죠. 다음에 또 오세요. 더 심한 얘기 해드릴게요. 오신 분들 지금까지 총 5분, 4분, 5분 정도가 지금까지 오셨는데 1년 저희들이 하는 동안요. 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5분 정도 오셔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개쓰레기고 이 사람이 정말 개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걸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백모 때문에 싸웠던 그 시청자분이 지금 당연히 지금 열받아 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알고 싶으면 오면 되는 건데 지든 편하게 집안에 앉아서 네가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 그런 건방진 시건방진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인간들의 특징이 달면 뱉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들인데 왜 그거잖아요. 듣기 싫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멋대로 판단을 최공재 너 믿었는데 이 새끼 하는 짓거리가 그걸 뭐 앞뒤가 못맞고 네 자기 뭐에 맞지 않는다면 답이 없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호남에 내려갔던 그 밑바닥에 또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말을 안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 얘기도 해봤자 당에서도 최공재 저 새끼 밑보이는 거고 저 새끼 봐라 저거 이렇게 될 거고 응? 분명히 경상도 지역 분들이나 거기서 약간 그 꼰대 기질의 경상도 우파분들 아니면은 호남들 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지 같은 저기 호남이 뭐라고 씨발 저거 독립시키던가 말가 다 땡크로 밀어버리던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적이 더 많아지는 거죠. 왜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준이 낮나? 호남의 보수 우파 진영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20대 때 이미 그런 징조들이 다 있었고 여러분들은 그렇겠지만 참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호남 사람들이 향후회가 딱 해가지고 전국에 뭐 퍼져 있다 뭐 했다 하지만 인구 분포도로 따졌을 때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아시죠?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경상도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고 각각의 그런 게 있더라면 호남에서는 그런 패배주의로 뭉친 집단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집단만 부시면 돼요. 호남 자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호남 자체가. 자, 그렇다면 세상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저렇게 문재인이 계속 똥볼 차고 문재인이 저렇게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잖아요. 쪽수로 밀어붙이면 돼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전라도분 경상도가 더 많으면 경상도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거 때 투표 똑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건 경상도든 전라도든 똑같다는 거죠. 경상도 쪽에 미통당과의 토호 세력들, 연결된 토호 세력이 누구든 간에, 후보가 누구든 간에, 호남도 똑같습니다. 민주당과 연결된 토호 세력들, 이 새끼가 누구든 간에, 알게 모르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토호 세력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 쉽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권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개개인들이 바뀌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통당이건 나발이건. 내가 서울에 살면서 송파구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요. 송파 석촌동에 살다가 거여동 가서 살고 막 그래서 막 가지고 송파에서 진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제 인생에서. 근데 저는 송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는 자기들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후보들을 갖다가 뭐 구청장이든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도 뭐냐면 자기들 컨트롤에 의해서 보여요. 그러니까 미통당 한번 한나라당 한 2번 밀어주다가 이 새끼가 건방 떠네 민주당을 바로 넘겨버리고 민주당 분들이 건방 떠네 바로 한나라당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송파 쪽에 있는 후보들은 뭐냐? 송파 국민들한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김을동 의원도 그렇게 잘린 겁니다.
예? 아무리 대한민국 만세 지 손주 그 이쁘냐 가장 인기 좋다는 그 당시에 인기 좋았던 애들 송일국 데려가지고 막 선거에서 했지만 떨어뜨려 버려요. 그게 송파구였어요. 왜? 김울동이 잘난 체 했거든. 건방 떨었거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딱 자존심을 지키시고 막 하고 싶다라면 토 세력이든 나발이든 이거 하고 새로운 뭔가 하고 싶다라면 이 토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은. 그렇다면 토 세력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토 세력과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과감한 메스를 들이대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지금 부산이든 어디든 보세요. 전라도하고 똑같아요, 그냥. 서로 욕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전라도에서 그 범죄자 새끼 나중에 딱 할 때 그 새끼 후보들이 그 민주당 출신들이 2명, 3명 나오는데 다 범죄자 새끼들이에요. 지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안 싸워요. 안 싸우지. 왜? 다 한 줄기니까. 근데 내가 가면 걔네들하고 싸우면 걔네들 선거법 위반이고 뭐든 막 맨날 실형이니 뭐냐 가지고 국회의원 자격 박탈시키고 또 제복을 치르고 하면서 싸우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짓거리를 한 번도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미통당에 싸울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20대 때하고 21대 때하고 공관위원회에서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미통당이 이렇게 한심하게 망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20대 때도 그렇고 21대 때도 그렇고 난데없이 180석 과반으로 압도적 과반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그랬어요. 20대 때 제가 분명히 공관위원 하면서 이거 가짜다. 근데 그거 20대 때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죠. 이 개새끼들이 팩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자들이 지금 하고 있을 때 이 공관, 공천, 이걸 갖다 판을 갖다 먹고 지휘하는 실질적인 놈의 명령을 듣는 거구나 알았던 거고. 그래서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믿지 말라고. 우선 180, 이러다가 작살 난다고. 그렇게 했었고, 20대가 끝나고 나서 21대 때 전에도 아예 전에, 아예. 그때 하도 욕 먹고 해서 한 1, 2년 잠잠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21대 때는 정신 차려가지고 막 딱 해가지고 21대 때는 우리가 또 과반 이상 잡아야지. 그때 내가 비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저를 만나시면 다 알잖아요. 비웃으면서 그랬잖아요. 더 심하게 망가질 거라고. 지금 내가 20대 때 공관위원 할 때 망가졌다고 공천 파동이 뭐 욕했죠. 그 파동이 이제 쓰나미가 돼서 올 겁니다. 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100석밖에 안 되잖아요. 무너질 때 다 무너지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은 뭐냐면 그때도 180석 얘기했어요. 180석. 20대 때도 그랬습니다. 겐또가 전혀 없이 자기들의 그 니즈를 갖다가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통당의 그런 행동들 뭔가 싸울 의지가 없고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였어요. 당연히 20대 때 그 피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피크를 정점으로 이제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 가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 되니까 이제는 그나마 조금 여유. 우리가 이렇게 해먹고 그나마 한두 자리 좀 혁신적 차원에서 그래도 한두 명 정도 새로운 인물로 뭐 해보자. 이것도 없었습니다. 21대 때는. 제거가 돼요. 우리만. 어차피 안 되는 거 우리끼리만. 해먹자. 내가 지금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우리 방송 보는 사람 중에서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런다고 뭐 변화가 있어? 이 새끼들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꿀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었고 뭔가 하면 될 수가 있었는데 지들 것 챙긴다고 우리 것만 챙겨. 그 모습들의 민낯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통당? 난 그 개념 아니었어요. 그런 새끼들도 비웃었어요. 뭔 그래서 미통당이야. 나는 미통당을 깨기 위해서 미통당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은혜 대표가 들어가서 싸우겠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바꾸던가 부셔버리던가 해야 돼요. 지금 쟤네들 그냥 간판만 바꾸는 거예요. 간판만.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해서 아니요. 쟤네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 한번 기어 들어갈게요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안 도는 상태로 가고 지금 이제 자유란 말도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뭐 김종인이 그러라고 했지. 근데 김종인한테 기대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세요. 아니 나만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당해도 쌉니다. 대한민국 보수진영은. 왜? 그런 놈들만 뽑아왔고 그런 놈들하고만 짝짝꿍을 했고 여러분 자체도 그런 놈들이었으니까. 보수진영의 정치인들이 잘하고 싶고 대한민국 자유가 지켜지고 싶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쓰길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미통당에서 보여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죄송하지만. 지만 살면 되고 내 것만 챙기면 되고 남들이 뭐 어떻게 되든 위통당 간판만 딱 잡고 있어서 여기서 계속 옷가네만 챙기면 돼. 지역에서는 토호 세력을 붙잡고 계속 이 이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씨발 장제원, 하태경 다 뽑아줘요.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뽑고 나서 속으로는 웃지. 히히히 내 옷가네는 이제 지켜진다 하면서 또 겉으로는 신나게 또 하태경 욕하고 장제원 욕하겠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지. 그러면 내가 장제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제원이 하태경이면 그런 유권자들 개무시하지. 어차피 나 찍어줄 거니까. 하태경이 왜 거기서 나오는데요?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되니까. 그죠? 되니까 나왔던 거고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썩어갈 동안 호남도 썩어가고 다 썩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 뭐 변하지도 않을 거, 안 될 거 뻔히 하면서 왜 최 감독님 계속 그렇게 하냐. 시청자하고 왜 싸우는지 그만 하라고요. 나한테는 시청자도, 시청자라고 말하는 시청자가 마치 위대한 것처럼 표현하는 당신의 머리도 바꿔야 되는 거고, 호남도 바꿔야 되는 거고, 경상도도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점에서 안 돼. 그냥 안 되니까 일단 내 것만 챙겨. 쟤네들이 내 것만 못 건들게 하자. 이런 병신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갔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은 그 누구도 아니고 미통당이 아주 잘 우리를 보수 우파의 모습을 대변하게 주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외면을 당한 겁니다. 지금의 보수 진영, 태극기 집회 소수 지듣기만 하는 놈들이 외면당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싸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놈들, 그런 놈들의 이름은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그분이 설마 알만한 이 바닥에서는 그래도 이름 좀 있고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다는 분들이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수 진영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22대 국회니 다음 21대 대통령이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 모양이면 뭘 해도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죠? 방송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방송의 오늘 목적이 하나 예를 들고 어떤 답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분명히 방법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당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다면 나는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당 위원장부터 2명을 더 데려와서 공천을 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2사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런 아무런 행동을 안 했을 때 저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역시 안 되고 그냥 호남 버리고 뭐 미통남도 버리고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번 제시를 하고 한번 싸워보시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실 겁니까? 저는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오늘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저한테 손해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싸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싸우고 싶어요. 왜? 다음에 우리가 그런 또 전투를 22대 때 해야 되는데 그때도 미통당이 그 모양이고 보수 유권자들도 그 모양이라면 답이 없어요. 지금 연락에 아스팔트에 싸우든 저처럼 뭐하든 싸우는 놈들이 다 빨간 줄 한두 개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는 안 돼? 그러면서 범죄를 안 하고서도 뭔가 할 수 있고 딱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그 신발리에서 딱 그러니까는 뭐 범죄자들 저렇게 띄워주는 건 말이 병신 같은 소리 하고 그러면서도 또 희한한 걸 그럼 나 벌금 맞았는데 내 벌금 맞은 나는 뭐고 아니 범죄자는 안 된다면서 지 벌금 자랑하면서 또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수준 낮은 마인드와 대가리에 텅 빈 마인드로 해서 과연 우리는 이 권력 싸움에서 뭔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권력 싸움에서 아무렇게 그러니까 지들 족도 아닌 능력이라면 그만 아예 접어놓고 권력 싸움이 아닌 문화전쟁 틀어와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싸울 수 있는 이 영역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건 안 하잖아. 왜? 결론은 그렇잖아요. 당신들은 그냥 하기 싫은 것 뿐이지. 나한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뭐 그러냐 하는 사람은 그냥 당신이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 해봤어?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해봐야. 그래서 저는 경험치를 중요합니다. 근데 보수는 이 경험치를 무시한다는 게 문제예요. 응? 계산 때려보니까 안 되더라. 안 해버려요. 세상이 언제 계산대로 돌아갔습니까? 어? 여러분들 180석 원하시지만 180석 원하는 대로 갔어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존나 똑딱하다고 생각하지만 나 같은 놈 만나면 개 무식한 놈들아, 개되지만도 못하는 놈들 욕 먹잖아요. 당신 열 받잖아요. 왜? 왜 저런 새끼한테 내가 욕을 먹어야 돼? 나 잘났는데. 당신 잘난 거 없다니까요. 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뭘 잘하냐? 뭘 잘했더라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해봐라, 해라, 뭘 해라, 뭐 해라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자식한테도 말할 자격이 없는 거니까 자식이 좌파가 돼도 찍소리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나서 안 된다는 걸 알면은 안 된다는 걸 알기 전에 이게 되기 위해서 안 되는 문제점들이 보여요. 이 문제점들을 하나씩 바꾸다 보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그 될 가능성에 대해서 딜을 하면서 가면 돼요. 왜 좌파 새끼들이, 주사파 새끼들이 그때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 박원순이 주사파 쪽에서도 외면당하고 자기는 변호사인데 뭔가 줬도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유명할 수 없고 진짜 찌질이었을 때 인천의 여인 속에서 4명의 변호사들이 길을 모여서 이렇게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면서도 찌질이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답을 내고 어떻게든 방법론을 찾자면 방법을 찾아서 했듯이 걔네들은 답이 없었을까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서거하고 나서 전두환 정권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운동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앞이 캄캄했을 거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다 자괴감에 빠지고 있을 때 누군가 나서서 누군가 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쨌든 그 해결책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자신들이 세상을 다시 뒤엎을 방법을 찾아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노무현 그렇게 탄핵까지 가고 뭐고 했을 때 가지고 자기들은 패족이라고 하면서 다 정치권에 물러갔던 친노 세력들이 그때 가서 물러나서 아이고 세상이 이제 어떻게 사냐 그렇게 했을까요? 이를 갈고 절치부심이라고 해서 이를 갈고 칼 갈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때 노무현 때 못했던 걸 다 밀어붙이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보수 우파는 뭐 했어요? 하다못해 하겠다는 놈들마저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놈들조차도 여러분들은 자기들 기준에서 그냥 남 잘 되는 거 꼽혀서 내가 다 하고 싶으니까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욕만 해대고 있다는 거예요. 좌파들 욕만 해대고 여기서 조금 잘 나가는 놈들 욕만 해대고 뭘 자기하고 인대에 맞지 않는 말만 하면 또 욕만 해대고 니들이 해보시라고요. 안 되는 거 어떻게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하냐고? 안 되는 걸 안다라는 것 자체가 당신들 말로 하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못 된다. 이거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안 된다라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건. 해보다 안 되면 저는 못 한다고 하지. 야, 이거 죽어도 안 되네. 그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본 사람으로서는. 문제점들이 보이니까 이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은 뭔가 그 다음에 길이 생기는데 이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점 바꿔야죠. 미통당이 호남에 진출을 해가지고 호남의 우파들을 묶이게,
진출하게 만들면 미통당에 그쪽 호남이 진출하면은 호남 쪽에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호남 우파들 모으는 거예요. 그럼 호남에서도 이제 표가 나오죠.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뭐 같이 하면서 또 사회를 나가서 그 좌파 가지고 막 그 광준이 뭐냐 가지고 다 그렇게 세뇌된 상황들 우리가 찾아가지고 다 바꾸면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될 게 뭐가 있어? 안 하니까 문제지. 안 된다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안 하잖아요. 호남 진출해서 호남 라인 잡아야 되고 벨트 만들어야 되고 니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해줄게 하면서 내가 출마를 하고 주위의 사람들,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정통 우파들 딱 데려와가지고 당협위원장까지 했던 사람까지 다 데려와서 라인 딱 만들었는데 귀찮아. 안 하잖아요. 그 전화 한 통만 하면 딱 가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안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예?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을 위해서 죽으러 가줄게 하는데 알아서 죽어. 나는 살놈하고만 놀면 돼. 이게 미통당에 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주의자들, 지금까지 수고 꼴통, 적폐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들, 좌파들이 적폐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민낯이에요. 국민들이 외면한 보수 진영의 민낯입니다. 아주 슬프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보수의 자화상이에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계속 문화적으로 할지 아니면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갈지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때가 때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고 나가기 싫어도 나가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나가고 싶어도 나간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할 수밖에 없고 하겠다는 사람을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만 방법을 찾아주든가 할 수 있게만 해줘도 나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싸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이든 보수주의 진영이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어떻게 뭔가 보수 진영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인생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을 어떻게 키우는가와 이렇게 그런 눈을 키워서 그 사람 찾아냈을 때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면 돼요. 선관이니 뭐니 선거부정이니 뭐니 검찰 개혁이니 공수처니 나발이니 여러분들이 감당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깜냥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그들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 멍청하게 가세형 같은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놈들이 진실하고 자기들이 보수의 등발 그딴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응? 당신들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놈들이 진실이라고 말했으면 하지 마시고 내가 백목원 같은 놈들 쓰레기라고 했을 때 백목원 뭐가 어때서 욕하지 마시고 응? 그런 말들이 나와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욕 처먹어도 그런 얘기를 하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눈을 키울 거 아니에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네가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봐. 당연히 입 발린 소리하고 그냥 가서 눈에 보이는 행동만 하는 놈들이 당연히 일 열심히 하고 잘해보는 것처럼 보이지. 그 이면을 보셔야죠. 지들 옷간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지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옷간을 챙기려고 하는 놈들이 아니라. 그럼 당신들이 찾으셔야지. 찾지도 않고 없잖아. 안 되잖아. 얘 병신 새끼, 그러니까 그런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그냥 너만 안 되면 되잖아. 근데 왜 그 주위에 퍼뜨려? 너의 그 패배주의 마인드를. 그러니까 더 쓰레기같이 되는 거예요, 이 판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주말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찾아보시고, 고민하시고, 그 사람들 찾는
방법 고민하시고 찾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아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도 좌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수 내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일 겁니다. 또 그러다가 해서 그런 놈들만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 와중에도 그나마 집안 괜찮고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없이 자기 역할 충분히 하는 사람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구나. 이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딱 그냥 보여요. 그냥 그런 보수주의자 새끼들하고 딱 보호만 시켜주면 돼요. 그럼 그 쓰레기 같은 보수주의자 새끼들이 안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쉬운 일들이 많다니까요. 당신들 조금만 찾으면. 그러면 세상 변할 거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부든 뭐 이렇게 와이프랑 아내분이랑 뭐 남편분이랑 술 한잔 하시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보수가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가들과 지금은 혁신가들이 필요한데 우리 자체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스스로가 뭔가 그런 혁신가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뭘까부터 한번 방법을 찾으시고 그런 다음에 호남이든 정치권에서 뭐든 이것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수 진영의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 밑도 끝도 없는 패배의식이나 지들 것만 챙긴다라는 이 아주 기회주의자들, 아주 쓰레기, 천박한 자본주의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없애고 우파가 건전하고 여러분들이 말로만 주둥아리로만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뭐 올바르고 뭐 착하고 그런 개소리들 다 옳게 만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코웃음 치는 얘기입니다. 나도 코웃음 치었을 정도니까는요. 그 민낯들을 보고 나면. 그래서 저는 여의도 원구원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얼마 전에 여의도 연구원 없앤다고 해서 나는 박수를 보냈었는데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지만 여의도 연구원은 없어져야 됩니다. 싱크탱크면 정확하게 팩트가 정확한 자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기서 장난치는 새끼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뭐하고 그것들이 잘못 전달되고 판단력을 잘못하는 거고 그 판단력조차도 그딴 식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 새끼들이 썩어 빠졌고 특히 당직자들 싸그리 바꾸지 않으면 답 안 나옵니다. 공무원 새끼들이에요. 걔네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그 노조를 갖다가 저기 씨발 민노총에서 도움받아서 만든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미통당 씨발 딱 버리고 뭐 다른 당 만들자 그 병신짓거리 하지 마세요. 막말로 따지면 다른 당 만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냥 옷간에 찢어먹고 나눠 먹기지. 병신짓 그만하시고 차라리 그럴 힘이 있으면 그 돈 들고 미통당 들어가서 때려 부시고 자리 하나 찾아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하신 다음에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분들도 국회의원 뺏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구의원 시험부터 차근차근 실적 쌓아간다 아니면 당직자로 하면서 당직자로서 뭔가 한번 경험치를 가져가면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단계별로 갈 생각을 하세요. 저 또 능력도 안 되고 부항부항한 이렇게 환상만 갖고 있어서 그냥 무조건 빼지다는 걸로 해가지고 씨발 목욕탕 가서 그 어른들 때나 밀어주지 말고 기회주의자 그 늙은 돼지 새끼들 때나 밀 시간에 공부하고 단직자로서 실무 경험 쌓고 차라리 구의원부터 도전을 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게 가세요. 지금은 그래야 될 때입니다. 문재인 탓할 것도 없고 저 새끼들 좌파 탓할 것도 없어요. 저럴 줄 몰랐어요. 알면서도 아무것도 아는데 보수파가 뭐예요? 다 알고 있었다니까. 아는데 안 한 거고 안 했다는 자기 변명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에 딴소리를 하는 거죠. 탄핵부터 인정하면 돼요. 탄핵부터. 좌파들이 그러니까 정치권 몇 놈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동조했고 온 국민이 다 동조했다는 것은 보수라고 말하는 니들도 다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3%였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이 3%였어요. 말 그대로 박씨 가문 빼놓고는 다 그냥 찬성했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인정하기 싫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인정해야지.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보수가 변해야 됩니다. 호남이 변해야 되고 경상도가 변해야 되고 무엇보다 보수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변해야 되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고요. 어쨌든 주말에 비 때문에 좀 산선할 때 밖에 나가셔서 친한 친구분들하고 아니면 동지분들하고 막걸리나 소주 한 잔씩 아니면 소주와 막걸리가 안 좋다고 하니까 뭐 맥주라도 한 잔씩 마시면서 진지하게 정말 보수 우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하고 그러는 시간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씁쓸하게 마감을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시청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따봉 쓰고 막 많은 댓글들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얘기가 그게 약간은 외면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동의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많은 부분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만 전하면서 항상 묵묵하게 저희들은 그냥 할 얘기 하면서 갈 거고요. 또 때가 되면은 또 입에 담지 못한 말들, 또 해서는 안 될 말들 또 여러분들 할 날이 오겠죠.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와야 우리한테 그만큼 더 좋은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없는 얘기겠고 듣기 싫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를 준비하는 그런 작스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판사판 라이브가 되겠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좀 환한 얼굴로 저도 한번 환한 얼굴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이번 주말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